저희는 물순환 장치로 인한 물의 유동과 온도 변화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박재우 최범수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녹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녹조류는 시아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드는데 이로 인해 강물을 농업용수와 식수로 사용한 농민과 인근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수생물이 죽어 민물 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녹조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 녹조 이끼 방지제가 빗물과 만나 자연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이후 현장의 모습으로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해당 녹조 이끼 방지제의 주 성분인 석회는 수질 오염을 일으키고 물고기를 폐사시키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녹조류는 시아노박테리아를 포함한 식물 플랑크톤이 개체수가 많은 환경에서 쉽게 자랍니다. 질소와인이 풍부하고 일조시간이 길며 유속이 느려 플랑크톤이 오래 체류할 수 있고 따뜻한 수온에서 개체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저희는 여러 원인 중에서 온도를 낮춰 시아노박테리아의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녹조를 제어하는 기술은 크게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기술이 있는데 앞서 기사로 언급한 2차 오염 문제가 적은 생물학적 제어 기술과 물리적 제어 기술 중 후자에 해당하는 물순환 장치가 CFT 해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이를 선택하였습니다. 물순환 장치는 저층에 있는 낮은 온도의 물을 고층에 방류하여 물이 순환을 일으키는 동시에 물이 표면 온도를 낮추는 기능을 합니다. 저희가 해석을 진행할 물순환 장치는 논문에 참고하여 직경 10m, 깊이 5m의 원기둥이 저수지 도메인에 위치하고 같은 높이의 2.25m의 반경을 갖도록 설정했습니다. 또한 일일 양수량이 1656 세제곱미터 per day가 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온도차를 보이는 창념 하만보의 수신별 자료를 바탕으로 온도를 설정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물순환 장치는 전 방향으로 물을 뿜어내는 형식으로 작동하여 그림과 같이 물의 순환을 만듭니다. 점선 부분에 해당한 영역에서 유동 변화와 열 전달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해 3D 해석 도메인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해석 시간을 줄이기 위해 2도 정도의 각도를 갖는 조각 케이크 모양의 3D 도메인을 설정했고, 이때 케이크의 안쪽 부분에 해당하는 뾰족한 부분은 물순환 장치가 위치할 공간이기 때문에 해석 도메인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때 저수지에서 물순환 장치가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바람이 불지 않고 물은 정체된 환경을 가정하였습니다. 물 순환 장치에서 물이 나온 부분을 인렛, 물이 들어가는 부분을 아웃렛, 인렛과 아웃렛 사이 몸체를 월로 설정하고 이 경계들을 평면으로 설정하면 원기둥 형태로 퍼지는 유동과 달라질 것으로 예측해서 아크를 주었습니다. 위쪽 면은 대기와 맞닿은 어트모스피어, 양쪽 옆은 사이드 1, 2, 바닥은 플로어, 가장 먼 부분은 낮은 각도로 평면에 근사하고 엔드로 이름 지었습니다. 사이드는 원통의 도메인을 자른 단면이므로 웨지, 월은 말 그대로 월, 나머지는 패치로 설정하였습니다. 저희 모델의 유동은 Z플로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논문을 찾아 계산을 진행했고, 레이놀즈는 8713이 나와 크리티컬 레이놀즈 넘버에 해당하는 3000을 넘어 난류 모델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계 조건입니다. 아웃렛으로 들어간 물이 인렛에서 일정한 속도로 나오기 때문에 속도는 0.0996m/s로 고정하였고, 온도는 아웃렛이 온도 부를 매핑을 통해 평균값으로 환산해 인렛의 픽스드 밸류로 내보내는 아웃렛 맷 유니폼 인렛을 사용하였습니다. 아웃렛의 속도는 완전 발달 유동을 가정하여 유속을 구한 뒤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만족하기 위해 해당 패치를 소유하는 셀에서의 유속을 값을 보정하는 경계 조건인 플럭스 커렉티드 벨로시티를 사용했습니다. 아웃렛에서의 압력이 작아야 아웃렛으로 물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에 따라 압력값이 바뀔 수 있는 토탈 프레셔를 사용했습니다. 대부분이 열 전달 케이스에서 월에 주로 사용하는 경계 조건을 적용했고, 논문의 값을 통해 난류 프란테스를 계산하여 적용시켰습니다. 플로어 엔드는 물로 덮여있는 부분이고 물이 유입 및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함과 동시에 연속 반정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프레셔 인렛 아웃렛 벨로시티와 토탈 프레셔를 사용했습니다. 어트모스피어에서 속도 경계 조건으로 제로 그레디언트가 아닌 슬립을 사용했는데, 제로 그레디언트를 사용할 경우 중력 방향으로 초기 유속을 갖기 때문에 이를 무시해주는 슬립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이드는 웨지 조건을 사용했습니다. 알파티와 너트는 K와 오메가를 통해 계산되기 때문에 커큘레이트를 사용했고, K와 오메가는 K 오메가 SST에서 난류 모델을 주로 사용하는 경계 조건을 선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값을 계산했습니다. 저희는 물의 온도별 밀도 차이가 매우 작기 때문에 중력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의 밀도에 영향을 무시하는 보시네스크 어프로시메이션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완전 발달된 유동이면서 열 전달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부이안트 보시네스크 심플폼을 솔버로 선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정상 상태를 확인하는 심플폼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 상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게 모든 변수의 레디듀얼스가 충분히 낮아진 것을 확인하고 컨투어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석이 진행된 컨투어입니다. 기본적으로 대기압이 작용하는 환경에서 정수압을 고려하므로 물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압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속력 컨투어입니다. 일례에서 큰 유동이 발생하는 것은 확인하였지만 전체적인 유동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웠기 때문에 Z축의 속도 컨투어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Z축 방향으로 볼 때 왼쪽 부분 상승 유동을, 오른쪽은 하강 유동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물이 순환이 잘 일어나고 있는 것을 스팀 라인 형성에서 나타내었습니다. 표면 근처에서 온도 컨투어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이 일정한 거리까지는 온도 차이가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유동이 진행될수록 점점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격자 의존성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형태의 도메인에서 중요한 축인 X와 Z에 대해 다음과 같이 2배씩 격자수를 늘려 진행했고, 수렴한 유속 컨투어를 확인했을 때 유속이 강한 일렉 근처에서의 속도 변화를 확인해보면 저희가 선택한 X, Z 축으로 100개의 격자수보다 많아져도 컨투어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 물 순환 장치의 중심부의 거리에 따른 물이 표면 온도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표면 온도와 1도 미만의 차이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도 미만의 수치는 CFT 해석에서 오차에 해당하는 수치이므로 결과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저희 해석 모델은 실제 저수지와 그에 사용되는 커다란 물순환 장치를 해석 시간을 줄이기 위해 축소시켜 사용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적은 수온 차이에서 도메인을 형성한 점, 태양과 공기로의 복사열 전달과 물순환 장치와 물 사이의 전도와 대류열 전달을 무시하여 해석을 진행한 점,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실제 수온과 물순환 장치의 유량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결과값이 차이가 작게 발생한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